어느 한 대감 집에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 상 잘 차려 내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는 무명을 자고 남편은 그것을 장해 나가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하루라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주정뱅이여서 무명 판돈이 나만 할 리가 없었다. 아이쿠, 내가 못 살아. 이 인간 또 빈손으로 왔네. 술에 취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향해 아내는 진저리를 쳤다. 이튿날 아내는 또 한 필의 무명을 차서 남편에게 주며 하소연했다. 오늘은 제발 술 좀 마시지 말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죄다 술을 마셔버리면 대체 뭘로 살란 말이오? 알았어, 알았다고. 대답을 마친 사내는 무명을 들고 시장으로 가 곧 제값을 받아 잘 팔았다. 하지만 단골 주막을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편은 곧장 주막으로 직행하여 외상으로 술을 진탕 마셨다. 그런 다음 무명 판돈을 허리에 차고 자기의 거시기를 끈으로 묶어 뒤쪽으로 붙이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걸음걸이가 엉망인 남편을 아내가 가만둘 리 없었다. 아이쿠, 저 인간 또 퍼마셨구나. 내가 못 살아. 내 그렇게 다짐을 두었건만 또 무명 판돈으로 술을 마셔? 아내의 바가지가 극에 달할 즈음 남편은 허리에 찬 돈꾸러미를 내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술을 누가 먹었다고 이 소라뇨? 무명 판도는 여기다 있는데. 아내가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럼 술은 무슨 돈으로 마셨어? 남편이 말했다. 임자도 알지만 술이 계집보다 좋은 내가 주막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어쩌겠는가, 자네 등살에 무명 판돈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요? 자네가 밤마다 찾는 내 거시기를 떼어서 두냥에 전당 잡혀놓고 마셨소. 그 말에 아내의 안색이 파랗게 변하며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여? 거시기를 빼서 전당 잡히다니 어디 좀 봅시다. 남편의 말에 의심쩍은 아내가 남편의 중심부를 만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빨리 가서 찾아오지 못하겠소. 하며 5냥을 내놓았다. 두냥이면 되는데 5냥씩이나? 남편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톡 쏘며 말했다. 혹시 전당포에 더 큰 것이 있거든 그걸로 찾아오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첨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신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의원 양반, 그럼 구슬을 북 위에 던져 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2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생각이 깊어서 국가적인 큰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집에 있으니 머슴 덕세가 앞에 와서 호소하기를 대감마님, 제가 장작을 다 패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3월 인연이 와서 저보고 맨날 놀고 잠만 잔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습니다. 3월이가 계속 저를 꾸짖으면서 잘난 체를 하니 하도 억울해서 대감마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옵니다. 3월이 좀 야단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정승은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그러니 나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거라. 하고 달래어서 보냈다. 얼마 후 조금 전에 덕세와 싸운 3월이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와 아뢰었다. 대감마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지만 덕세가 이 집에서 제일 게으른 게 사실입니다. 밤에 힘쓸 줄만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다 못해 싸운 것이니 제 잘못이 아니고 덕세 잘못이옵니다. 그런데 그 덕세 말만 듣고 옳다고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또한 말했다. 내 말도 옳으니 울지 말고 가서 일하거라. 옆에서 이러한 정승의 처사를 보고 있던 조카가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숙부님, 두 사람이 싸웠으니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른 것인데 어찌 양쪽이 모두 옳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정승은 조카를 쳐다보고 말했다. 그래, 내 말 또한 역시 옳은 말이다. 그렇게 조카가 물러나고 잠시 후 의원에 갔다 온 부인이 대감 앞에 나왔다. 그래, 의원은 잘 갔다 오셨어? 무슨 병이라고 하더이까? 아니 글쎄,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기운도 없는 것이 모두 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오. 의원이 처방해 주길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대감과 합방하여 양기를 채우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놀라며 말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그 놈은 분명히 돌팔이가 틀림없어. 내 그렇게는 못하오. 이에 부인이 화를 내며
야, 이 이놈의 영감탱이야. 부인이 아파 죽겠다는데 합방이 뭔 대수라고? 내 당신이 일이 나올 줄 알고 이미 덕수에게 부탁해놨으니 그리 아쉬워. 이 말에 정승은 부인을 쳐다보며 그 말은 옳소.